자,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개미 상담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어서 오늘도 저희 옆에 일개미 상담소의 네. 저희 정신적 지주인 이선희 노무사님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로계약서 지난주에 저희 나의 해방 일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구시에 네네.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네. 대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았고 구시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구시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되돌리면서 한번 볼 텐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네. 이제 스트리밍에 참여하셔서 댓글을 자유롭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저희가 뭐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제 소정 근로시간에 보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으로 네네.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연장 근로가 생길 경우에 구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연장 근로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눈치를 줘서 7시에 나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면 뭐 2시간 더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걸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상한, 상한. 사업주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키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좀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하고 있는 게 하루 8시간, 그다음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라고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다.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 그리고 하루에 뭐 고정 연장 근무 시간으로 뭐 1시간, 2시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네. 정하게 되죠. 근데 소정근로 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다. 네. 10시간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8시간까지만 소정 근무 시간이고 1시간 또는 2시간은 연장 근무, 즉 잔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로 네. 가산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고 네.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네네. 연장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연장 그렇죠.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당사자가 어느 날은 오늘은 좀 바빠서 일찍 갑니다. 네. 이렇게 연장 근무는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렇죠. 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네.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근로시간을 정해 놓잖아요. 저희가 계약서에서. 네. 만약에 뭐 9시부터 6시까지다 하면 보통 직장인 분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러면 6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투잡? 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투잡? 투잡이나 뭐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떤가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투잡. 오. 그럼 실제로 뭐 투잡이나 쓰리잡이나 이런 걸 뭐 많이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의 회사에는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네, 규정을 맞아요. 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겸업 다른 일을 뭐 겸하거나 아니면은 겸업하고 아, 경업은 좀 다른데요. 네. 네, 경업은 약간 경쟁 업체. 좀 우리 사업하고 약간 경쟁 관계 있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네. 경업은 금지된다고 봐야겠죠. 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이 회사 퇴근하고 제가 UBC로 넘어가서 업체에 와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안 돼. 사회를 보고 네, 사회를 있다거나 보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의 이제 네. 좀 직원의 의무나 이런 그쵸. 것들하고 배치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됐고 그 외에는 뭐 예컨대 그 투잡을 하면서 지금 내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이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음. 좀 충분히 예측되는 일을 한다든지 네. 뭐 예컨대 밤샘 알바를 하고 온다든지 일을 하는데 네. 그 투잡하는 일이 밤샘을 네. 하고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와가지고 졸고 자고. 있다든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 안에서의 뭐 징계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 금지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네, 네. 투잡을 할 수 있다. 네네. 오, 아우 좋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데 우리 회사 너무 상담하시는 분께 들었을 때 사규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네. 정말요? 그러면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겸업 금지라고 돼 있어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험이 그 자체로 이제 뭐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네. 뭐 해고 사유가 된다든지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 다퉈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와우. 일단 눈이 동그래져.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6시까지 퇴근인데 7시까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돼서 시간의 수당을 올렸더니 1시간 정도는 못 올린다. 라는 답변을 저 네네. 신입 때 들었었거든요. 어때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침묵을 지키던 우리. 오늘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일단은 연장 근무 시간은 연장 근무를 한 만큼 임금을 줘야죠. 당연히. 네. 1시간도? 네네. 그래서 예컨대 뭐 네. 연장 근무의 한도를 정해놓거나, 그러니까 음. 이만큼까지만 주고 이 이상은 안 줘. 네. 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나 그동안 일한 못 만큼 받은 거네? 줘야죠. 3년이 지나셨겠죠? 신입 시절이시니까. 아, 네. 네, 시효가 지나서. 아, 시효가. 통과할 수 없다는 그쵸, 거. 3년까지만 되죠. 네네. 그럼 저는 아직 가능한 건지.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임금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아까 살짝 구씨 얘기로 좀 돌아가서, 구씨가 지난주에 그 반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했었는데, 보면 극 중에서 이제 주말마다 같이 반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연미정 씨와. 물론 연미정 씨와 이제 그러면서 뭐 사랑이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노동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 구씨의 이 직업 생활에서 노동법적으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도대체 저 반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였어요. 그래서 네. 저 반일과 이 반일과 싱크, 산포 싱크라는 다 이제 그 아마 밭도 그 아버님 명의일 거고, 그렇죠. 그쵸. 아버님 명의로 어딘가에 납품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음. 저걸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 만약에 이게 하나의 사업이면 네. 그러면 네. 이 주말에 일하는 이 삼남매가 일하는 것도 네. 이 상시 직원수에 넣을 수 있을까? 아, 뭐 네. 이런 오. 것들도 좀 연관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첫 번째는 이 구씨가 저는 처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삼남매 어머니 밥 식사하는 자리에서 삼남매 어머니가 이제 반일한 거에 대해서 좀 보수 대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네. 큰딸이 연기정님이 네.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서 한대잖아. 구씨도 그래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어떡해. 그쵸,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 반일을 무보수로 하고 있었구나. 그러네요. 라는 거죠. 고추 따고 그렇죠. 고구마 캐고 이런 일을. 네.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네.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네. 제공하는 자. 네네. 그러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면 네. 네. 아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고생을 하시니까 주말에 내가 마음 굳이 답답하니까 나와서, 나가서 네. 좋아서 하는 일이면 그냥 사실은 그냥. 근로자라 볼 수 없지 않겠나.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네. 만약에 임금을 좀 달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줘야 됩니까? 그럼 주말에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임금 네. 서로 이제 어쨌든 일을 해주면 내가 얼마를 받고 네. 넌 얼마를 주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반일도 반일도 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개인 텃밭이고 개인 네. 주말 농장이고 이러면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걸 하는 거면 그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아버님의 입장에서 우리 주말에 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나온 것처럼 네. 창업을 위해서 주방에서 무보수로 일을 배운다. 그럴 네. 경우에도 이제 근로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오.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이제 일을 배우는 네. 거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방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놓고 이거 해 저거 해 지시를 하면서 뭐 서빙도 하고 뭐 또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일을 배우는 목적 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임금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경우에 네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구씨의 경우에도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아버님이 자 내일은 고추밭이네. 다음 주에는 고구마 밭으로 오시게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을 좀 벗어났다라고. 어느 정도 그 지시에 따라서 좀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네.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네. 어렵긴 근데 하지. 또 그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그 연미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괜찮다, 난 진짜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그렇죠. 무보수로도 할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업체 입장에서 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그냥 도와주겠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분명히 시작은 도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뭐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예컨대 네.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센터에 뭐 자원봉사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시간당 얼마를 주지만 이거는 자원봉사자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자원봉사자가 아니야. 이거는 근로자야. 네, 그래서 진짜요? 임금을 줘야 돼라고 봤던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명백하게 이제 예컨대 일을 배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적으로 그 일을 배우는 사람의 재량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배우기 위한 과정에서 어쨌든 내가 지시하는 내용, 내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그런 문제들은 좀 법적으로 깔끔하게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쓰고 움직이는 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임금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 임금 다툼을 하는 게 그러면 넘어가서 질문. 단시간 근로자 표준 계약서 따로 있나요? 예, 표준계약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네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네.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서 써라라고 좀 더 자세하게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본 질문이긴 한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뭐 딱 명확히 임금을 명시를 한 거죠. 뭐 200만 원, 210만 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0시간씩 일을 하신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한테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분의 총 근무 시간. 근데 하루 10시간씩 일했으면 10시간치 임금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1시간치 임금을 줘야겠죠. 왜냐하면 2시간 연장 근무고 50%가 가산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주휴 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지급해야 되는 총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을 했을 때 21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익은 당연히 지급해야죠.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단시간 근로자 말씀을 하셨었는데 단시간이라고 한다면 15시간 미만을 말씀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 단시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단시간 근무자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뭐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무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다 단시간이라고 봐요. 정말요? 예컨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데 뭐 이제
그 주방장님이나 아는 다른 정규직 분들은 8시간 일하는데 뭐 점심시간이만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그럴 네. 경우에는 다 이제 단시간 근무제에 해당이 되고 단시간 중에서도 네. 이제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 15시간 미만은 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었죠. 주휴, 그렇죠. 연차, 뭐 퇴직금, 사대보험 등등. 그리고 재능 기부자도 자원봉사자인가요? 재능 기부.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별도의 페이 없이 네, 네, 이제 네. 내 재능을 네. 제공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즉 임금을 전제하지 않고 나의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명칭은 재능기부, 명칭은 뭐 자원봉사, 네. 명칭은 뭐 자원활동 네. 이렇게 해놔도 네, 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건. 오. 네.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냐, 임금을 줘야 되냐, 안 줘도 되냐라는 것이 그 명칭만 가지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명칭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나중에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자원봉사를 한 거고 내가 재능기부를 한 거라면 네.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 사실은 네. 법적인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요구가 오고 그렇죠. 네.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지금 대방출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인데 사실은 굉장히 명쾌하진 않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복잡하네요. 네. 근데 오늘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점점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서 네, 노무사님께서 대답을 약간 하시는 게 진땀이 나는 질문들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예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예리한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그 다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반일을 이제 5명이서 다 같이 하잖아요. 맞죠? 5명. 3명, 2명, 6명. 인가요? 둘, 셋, 아버지, 넷, 어머니, 여섯. 3남매, 9시. 구씨. 아버지는 빼고. 아버지는 빼면 맞다. 이제 딱 3남매에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반일로 임금을 받는다면 이거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 나에 대한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농작물을 갖다가 하는 판매용이기 거니까, 때문에 네네. 이건 내가 개인이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서 그쵸. 판매용이니까 이 경우에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3남매나 이제 어머니의 경우에도 네. 예컨대 이제 주말에 일한 거에 대해서 얼마씩을 받는다 라고 하면 네. 그 경우에는 근로자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구 씨는 네. 동거도 하지 않고 그렇죠. 친족도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이 구 씨 한 명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네. 이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 구 씨가 딱 그렇죠. 한 명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만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네네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일을 하다가요. 또 그런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 씨가 연미정이 이제 미정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가 이제 바람이 휙 날리면서 팽글팽글 돌아서 엄청 멀리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우려고 멀리 뛰기를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극중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만약에 멀리 뛰기를 하다가 중간에 고랑에 떨어져서 뭐 발이 삐었다든가 뭐 인대가 나갔다든가 이렇다면 과연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네. 네. 일단은 그 반일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네. 라는 전제로 즉 구 씨가 거기서 임금을 받고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걸 네. 전제로 네네. 하면 보통 산재는 이제 업무로 인한 그런 뭐 사고라든지 네. 병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업무 시간도 아닌데 휴게 시간에 있었던 일이 산재가 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휴게 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네. 휴게 시간 중에 통상적인 일을 하다가 네. 보통 휴게 시간 중에 직원들이 할 만한 통상적인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가 됩니다. 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가다가 다쳤어요. 네. 매점에 빵 사러 가다가 뭐 다쳤어요. 어. 라든지 휴게 시간 중에 뭐 산에 헬스장 가서 헬스하다 다쳤어요. 네. 뭐 족구장에서 족구하다 다쳤어요. 이런 거 다 산재가 돼요. 정말요? 네, 산재가 됩니다. 휴게 시간 중에 통상적인 행위예요. 근데 근데 그렇죠. 자 네. 지금 이 경우에는 네. 모자를 주우려고 가기 위해서 내가 네. 거기 한 3m는 되는 것 같은데 그 개천을 뛰어서 멀리 뛰기를 하는 거 네. 근로복지공단 이걸 통상적인 행위라고 보자. 행위라고 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구 씨가 실패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네, 만약 네. 실패했다면 떨어졌으면 산재도 안 되고 다리만 다치고 사랑도 면도 잃고, 안 서고. 면도 안 서고 얼마나 깨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좀 네. 멋있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겠네요. 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멀리뛰기를 잘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네네. 결론을 짓고요. 자, 다음은 퇴직금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 구씨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주급을 받고 약간 좀 애매한 관계이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퇴직금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는가? 퇴직금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퇴직금은 일단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구씨도 당연히 산부싱크에서 네. 일을 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또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 요건이 1년 이상이에요. 네, 주 15시간 이상, 네. 1년 이상 일을 하면 이제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데 구씨는 보면 이제 겨울에 와서 겨울에 이제 그 산포에 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중간에 대사를 보면 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떠난단 전에. 말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맞죠, 떠나죠. 맞죠. 그렇죠. 가을에. 그래서 그러네요. 근속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산포싱크에서는 세상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클럽에서는 클럽 복귀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스포를. 그렇죠. 이렇게 스포를. 그렇죠. 클럽으로는 복귀를 해가지고 거기서 네. 3년 이상 그렇죠. 다시 제외하기까지가 한 네. 3년 지났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 클럽에서는 3년 이상 일을 하셔서 그 네. 클럽에서는 당연히 퇴직금 그러면 받고 네. 이제 새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클럽에서 일을 한 게 3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기 전에도 그쵸, 일을 그쵸, 하다가 그 전에 잠깐 일하는 것도 쉬었다가 있죠. 다시 네네네. 복귀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일했던 것도 같이. 그 전에 일했던 것도 일단은 그때 당시에 네. 구 씨가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면서 진짜 일단 퇴직을 한 거죠. 자신 퇴직을 한 거고 네, 네. 그때도 이제 그러네요. 1년 이상 그렇죠. 일을 했으면 당연히 네.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네.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노동부로 가시면 됩니다. 네, 퇴직금도 퇴직금도 시효가 3년이군요. 3년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3년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씨가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나 해방일지를 보신 분이 없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지금 정말 신나가지고. 너무 즐거워해서 여러분 보고 꼭 있습니다. 보세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그렇죠, 드라마고, 그렇죠. 네, 그 작가님이 정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꼭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또 어떡하죠? 지금 저희가. 질문 중에 18년 네. 만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는 퇴직연금이 지금 의무화된 건 아닙니다. 어. 네, 그래서 새로 이제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퇴직연금을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법인이 네. 아니면 퇴직연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기존의 이제 법인들도 네. 퇴직연금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네네. 정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예리해서 제가
첨언을 못 하겠네요. 저도 좀 공부를 해와야겠어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삼포싱크 저희 그 뭐죠? 나이 해방 일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저희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중에 이제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계약직 직원이죠. 그 카드 회사에서 네네네. 일을 하는 계약직 직원인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계약직의 이제 정규직 전환과 가지고도 사실은 또 한 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다음에 근데 좀 더. 일단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이라는 건 계약 기간을 정한 거잖아요. 네. 계약 기간을 정한 거고 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다라는 건 마치 임대차 기간처럼 전세 계약처럼 네네. 그 기간이 끝나면 나는 방을 빼줘야 돼요.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네. 퇴사되는 거고요. 네. 별도로 뭐 회사가 어떤 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끝난다라는 건데 네네. 그래서 계약직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그러면 무조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계약직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법적 용어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어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또는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뭐 그런 규정이 있거나 네. 관행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하면 그 경우에는 그 노동자한테는 네.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사업주가 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건 부당해고라고 봐요. 네.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이제 네. 연미정 씨가 보면은 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다는 계약직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심사, 서류 이런 것도 막 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계약갱신 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회사에서 네. 연미정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야만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그런 걸 제시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됐으니 너는 퇴사. 네. 이러면 그거는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 이건 대법원에서 네네네.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정립한 그런 거라입니다. 다들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셨을 것 같은데 너무 유익하네요, 이거는. 네네. 근데 이 극 중에서 보면 그 연미정 씨가 아주 일을 잘하는 사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팀장보다도 사실은 일을 잘하는 그쵸. 팀장이 좀 무능하고 이제 연미정 씨가 일을 아주 잘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 사내 공모전에서 1등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도 계약이 이제 갱신이 안 되고 잘린 거죠. 그러니까 그쵸. 해고를 당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이건 엄연히 부당 해고다라고 그건 할 수가 있는 부당해고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연미정 씨 네. 산포시니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셔서 꼭 구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여행지. 근데 저 이거 하나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의문이 전 들었었거든요. 계속 근로계약서를 이제 쓰지 않아서 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용주 입장에서 안 쓰려고 막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신고를 하면 근로자 책임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대요. 어디서요? 신고했을 때? 네, 신고를 했을 때 그 상담 직원이 그거는 근로자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담을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다라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요? 어이없는 대답이고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네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네네네. 않습니다. 아, 사용자는 네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사항을 음. 명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거를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사용자군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노동자의 책임입니까?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되면 예컨대 신고를 하면 저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아니면 썼지만 뭐 교부를 못 받았어요. 라고 노동자가 신고를 했을 때 나 썼어요. 라고 입증할 책임도 사업주한테 있어요. 사업주가 그걸 입증을 못하면 그러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니까 여러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제가 국내 여행지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생뚱맞긴 네, 하네요. 네. 그쵸.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덕후 아나님께서는 오늘 들은 얘긴데 네. 울산의 진화해수욕장이 네. 서핑의 명소로 다시 요즘에 그렇게 아, 인기가 정말요? 있대요. 주말에 네.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주 양양만보다 네. 파도 조건이 좋다 이런 아, 얘기를 진짜요? 하시는데 사실 네. 제가 가본 건 아니어서 검증을 해볼 수 없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 그 겨울에도 울산은 네. 꽤 따뜻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하긴 그 울산, 부산 이쪽이 좀 서핑의 명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화해수욕장이 약간 그 울산의 하와이다. 라는 진하와이 약간 이렇게 밀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저희 그 울산의 진화해수욕장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근로계약서 지난주와 이어서 2편이나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솔직히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관련해서 더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죠? 네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심을 가지고 해서 네. 이게 어찌어찌 퍼져나가서 네. 손석구님한테 아, 손석구님한테요?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구나. 진짜 이게 그랬으면 알려져서 좋겠다. 피드백이라도 한번 받으면 어머. 얼마나 좋을까. 잠깐만요. 저 진짜 그러면 제가 그러면 네네. 어떡하죠? 그쵸.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손석구님께서 네. 꼭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봐주시길 추앙합니다. 추앙합니다. 손석구님 사랑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4시 30분에도 꼭 저희 일개미 상담소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